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드디어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일 전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괴와 반일 전선의 궤를 같이 하던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주구장창 죽창 들고 반일 전선을 선전선동하던 문재인. 올해 2월달과 7월달 문재인 정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본에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가리 파이터즈를 했지요. 문재인 정권이 왜 일본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것은 요소수 대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요소수 대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이 요소수 대란에 문재인이가 드디어 일본에 무릎을 꿇고 일본 형님들 제발 요소수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읊조리고 있는 이 과간의 현실. 그러니까 자업자독이라고 해야겠죠. 대한민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 화해와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반일의 죽창을 들었던 문재인이가 일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이 살려주신 정성산TV 가열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몽으로 비롯된 대한민국의 요소수 대란. 지금 난리가 났지요. 뭐 물류부터 시작을 해서 우체국부터 시작을 해서 요소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판인데, 이 와중에 문재인은 대책이랍시고 대한민국의 군용기를 띄워서 2만 리터의 요소수, 호주의 요소수를 가지고 오네. 또 베트남의 200톤의 요소수를 가지고 오네. 만에 어찌됐든 다급한 나머지 문재인 정권이 땜빵용 정책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번에 요소수 대란의 가장 큰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일본은 요소수 주 원료인 암모니아의 80% 정도를 자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남아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이 반일 정신으로 그동안 이 요소수 대란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손을 못 내밀고 있다가 다급한 나머지 문재인이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는 작금의 현실. 한국 언론들이 기가 막히게 때리고 있지요. 한국, 일본은 요소수 품귀 사태, 문재인 정부 요소수 대란에 결국 일본에 긴급 요청. 한국 경제는 일본은 요소수 충분하다는데 왜 한국은 못 들여올까? 다시 말하면 왜 문재인 정권은 일본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할까? 계속해서 또 다른 언론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헤럴드 경제는 요소수 대란에 문재인 정부 결국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 문재인 정부는 요소수 대란의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에 긴급히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반일 정서로 일관되었던 문 정권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답할지 주목된다.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다시는 일본에게 끌려가거나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지금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될까 말까 한 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재인이가 요 가까운 근래에 일본에서 얼마나 엄청난 험담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7월 2일 일본 수출 규제 2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전진,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연설을 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2년을 맞아 지난 2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라고 밝혔다며,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엑스포 아셈 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은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기습 공격하듯이 시작되었다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기업과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며,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며, 일본이 우리를 2년 동안 수출 규제에서 결국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더 발전하게 되는 기틀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라고 한마디로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문재인 정부가
수출과 관련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 본질은 우리가 일본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심을 키워가게 된 동기라며, 일본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자립심으로 일본의 경제와 동등하게 경쟁했던 우리 한국 경제의 저력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라고 개소리라고 있었죠. 당시에 이 연설을 하고 나서 얼마나 일본인들이 뭔 저 개소리하고 있는 거니, 당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핵심 부품과 북한이나 해외에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 시크릿한 소재들을 문재인 정권이 북한으로 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일본 언론들이 얼마나 뒤집어졌습니까? 7월 달에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소재, 장비, 부품 사업에 더 확대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개구라를 깠죠. 자,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문재인이가 주선 두 발을 다 들고 일본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헤럴드 경제는 11월 9일 요소수 대란에 문재인 정부 결국 일본에 무릎 꿇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요소수 대란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한국이 호주 등에서 요소수를 긴급 수입하기로 하자 요소수가 충분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왜 못 들여오는지 궁금증이 재계에서는 커지고 있다며, 재계는 요소수가 풍부한 일본에 왜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는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대로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협조 요청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일본 정부를 포함해 10개 국가와 요소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8일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일본 정부의 요소수 도입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일본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의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시일이 조금 지나면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은 어떻게 하나 일본에게 요소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요소수 대란이 터지기 전에도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일본의 요소수를 요청하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다급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의 무릎을 꿇고 요소수를 요청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것이 곧 문재인 정권이 일본 정부를 바라보는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반일주의 문재인 정권이 오죽깝깝하고 다급하면 무릎을 꿇고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업자득이지요. 반일주의 기치를 높이려고 달리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가 일본에 무릎을 꿇는 작금의 사태가 오늘날 문재인의 현주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일 종족주의의 선봉에 서 있던 문재인이가 요소수 대란 때문에 일본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의 언론들은 지금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권주자는 앞으로 한일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안보 모든 것을 2+2, 다시 말하면 국익에 우선이 되는, 이익에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과 개를 같이 하는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되면 이 위안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볼 것이며 징용공 문제, 이 문제를 다시 이슈를 만들겠다. 쉽게 말하면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과 문재인이를 똑같은 반일 종특주의자로 본다는 거죠. 문재인이가 납작 엎드려서 일본 정부에게 요소수를 달라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일본이 과연 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고.